30일 월요일 점심! 어느새 9월과 마지막 인사를 나눌 때가 됐는데요. 여러분은 9월의 마지막을 어떻게 보내시고 계시나요? 이제는 서늘한 날씨도 제법 익숙해질 정도로 가을이 다가왔어요. 우렁차게 울던 매미 소리도 어느새 사라지고 열기를 식히던 에어컨 소리도 뜸해진 걸 저희는 깨닫게 되죠. 잠시 이상함을 느껴도 며칠만 지나면 그새 적응하는 걸 보면 우리는 어쩌면 변화에 다소 무감각한 걸지도 몰라요. 우리는 한 계절의 기억은 많아도 계절과 계절을 넘어갈 때의 기억은 좀처럼 없으니까요. 그래서 내 주변은 뭔가 생각보다 예상보다 더 빠르게 변한다는 걸 종종 느끼고는 합니다. 어릴 적 영원한 우정을 얘기하던 친구들은 어느새 각자 다른 길을 걷게 되고 모든 걸 다 해내는 히어로인 줄 알았던 부모님도 점점 우리의 도움을 받으실 때가 많아지기 때문이죠. 물론 현재에 몰입하여 살다 보면 이러한 사실을 자각하지는 못하지만 가끔 멈춰서 내 주위를 둘러보면 생각보다 많은 게 바뀌었다는 사실에 흠칫 놀라고는 하죠. 그러나 이를 조금만 바꿔서 생각을 해본다면 오히려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내 주변이 그렇게 변한다는 것은 타인이 봤을 때도 내 자신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매일 습관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지만 정작 내 모습이 어떤지는 자주 들여다보지 않잖아요? 비록 그 변화의 과정은 그리 아름답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변화한 후의 결과는 어떤 형태로든 예쁘고 멋지게 성장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기죽지 말고 열심히 살아보자고요. 알겠죠? 오늘 라디오도 힘차게 시작해볼게요. 칸나의 너와 나의 라디오 지금 시작합니다. 아이리 칸나의 너와 나의 라디오. 네, 여러분들은 지금 칸나의 너와 나의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오프닝 곡은 어떠셨나요? 저번 1화 때도 들려드렸지만 다시 들으니까 한층 더 산뜻한 기운이 전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산뜻한 분위기를 이어나가기 위해 칸나의 너와 나의 라디오 제1부 고정 코너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망의 1부 고정 코너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저번에도 했었죠? 사연 라디오는 매주 하나의 주제를 정해서 시청자분들의 사연을 받고 그 사연을 읽어드리는 코너입니다. 사연의 주제 확인과 사연 작성은 모두 스텔라이브 네이버 팬카페 칸나의 라디오 게시판에서 진행되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번 사연 라디오의 주제는 여행이었죠. 네, 2화의 주제는 여행이었습니다. 지금쯤이면 아마 웬만한 휴가나 여행도 끝날 때라 쓸 사연도 좀 많을 것 같고 오늘같이 신선한 날씨에 여행 사연을 들으면 왠지 기분이 좋아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행을 주제로 다양하고 재밌는 사연들을 모아봤습니다. 참고로 시간상 모든 분들의 사연을 읽어드릴 수는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연을 읽은 후 스텔라이브 네이버 팬카페 칸나의 라디오 게시판에 있는 사연 신청소에서 실시간 시청자 투표 게시물이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그곳에서 약 1분간 시청자 투표를 진행한 후 가장 많은 투표를 받으신 사연자분께는 칸나가 소정의 상품도 제공할 예정이니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자, 어떤 사연이 있을지 너무 기대가 또 되는데요. 그럼 첫 번째 사연부터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네임 특대비늘님께서 칸나와 함께한 3박 4일 도쿄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반갑고리. 여행이라고 하면 일본 여행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저는 비누리 여러분들이 도쿄로 여행을 간다면 추천하고 싶은 여행 컨셉이 있습니다. 바로 칸나와 함께하는 도쿄 여행입니다.
칸나와 여행했던 여행 추억을 공유하고 싶어서 이번에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8월에 3박 4일로 도쿄를 갔다 왔는데요. 스텔라이브 애니메이트 여름방학 페어가 일본에서도 열린다는 소식을 접하고 칸나가 일본 단당이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다음날 일본행 비행기를 잡았습니다. 대박인데 이거는? 아니, 날 얼마나 사랑하는 거야? 가족과 함께 가게 된 이번 여행은 제 동생도 칸나처럼 해리포터의 각 편을 돌려볼 정도의 해리포터 광팬이었기에 어머니가 미리 스튜디오를 예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해리포터 스튜디오를 가는 코스를 짜다가 머릿속에 칸나의 브이로그가 생각나서 여행 출발 당일 칸나의 브이로그에 나왔던 장소를 중심으로 여행 코스를 짜기 시작했어요. 일본에서 유용한 구글맵의 도움을 받아 칸나의 브이로그 성지를 중심으로 시부야 등의 주요 관광지를 엮어 코스를 짠 뒤 칸나의 코로토와 함께 돌아다니며 그때의 추억들을 사진에 담았습니다. 물론 코로토가 또 뭐냐고 한다면 이제 그 아크릴로 된 자그마한 또 스탠드가 있어요. 그게 코로토라고 합니다.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찾아갔던 애니메이트는 아쉽게도 굿즈들이 모두 매진되어 구매할 수 없었지만 직원분께 확인차 여쭤봤을 때 스텔라이브를 알아들으시는 걸 보고 정말 스텔라이브가 커졌구나 라는 실감도 되고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너무 기뻤어요. 여행 2일차에 갔던 해리포터 스튜디오는 칸나의 브이로그에 나오는 장소들을 직접 둘러보며 버터 맥주와 팝콘도 먹었습니다. 그래서 칸나의 브이로그 텐션처럼 저도 덩달아 재밌었습니다. 근데 버터 맥주랑 팝콘이 저도 먹어봤는데 그렇게 맛있는 편이 아니에요. 이게 버터 맥주가 살짝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달짝지근한데 되게 버터처럼 느끼해가지고 먹는 사람은 진짜 안 맞으면 맛이 없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다 맛이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여행 중간에 2.0 및 신을상 영상이 올라왔어요. 그 영상 마지막 부분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그랬는지 도쿄 같아 보이는 배경에 있는 칸나의 모습이 무척이나 예뻤고 이번 여행의 마지막 추억을 그 장소에서 만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여행 3일 차이자 귀국 전날 밤 저는 가족들로부터 따로 나와 영상 배경의 장소 나카메구로 역을 향해 무작정 지하철을 탔습니다. 칸튜브 영상에 칸나를 찍은 사진은 정말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일본에서 항상 칸나의 코로토와 함께 하면서 행복했고 칸나의 평소 얘기나 브이로그 덕분에 여행 코스도 알차게 짜서 가족들도 저도 만족스럽고 소중한 추억을 쌓는 여행이 되었습니다. 이번 라디오 사연을 통해 비늘이는 언제 어디서나 칸나 생각으로 가득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고맙고 사랑해요, 칸나님. 사랑꼬리. 네,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일본 여행을 하신 사진들을 또 여러 가지 또 전해받았는데 실제로 칸나의 이제 꾸왕님이 그리신 칸나의 자그만한 아크릴 스탠드를 가지고 정말 뭐 어디 시청에 가셔서 사진 찍은 것도 있고 밥 먹으면서 찍은 사진들도 있고 시부야에 또 타워 같은 게 있어요. 거기 이제 올라가면 시부야의 전경이 좀 다 보이는 그런 데가 있는데 이제 또 거기 위에 올라가셔서 또 그것도 찍어주시고 애니메이트에 가서도 찍어주시고 버터 맥주를 3개나 시키셨나봐요. 거기다가 이제 옆에다가 또 칸나 아크릴을 둬서 찍으시고 해리포터 스튜디오 앞에 입구에서도 한번 또 칸나와 함께 같이 찍어주셨는데 여러 가지의 또 이제 사진을 많이 받아가지고 또 재밌게 사진도 많이 봤습니다. 지금까지 특대 비늘님의 사연 읽어봤습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볼까요? 라디오네임 에이오 칸나시치 님께서 일본판 원효대사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칸나님. 여행이라는 주제에 이번에 갔던 일본 여행에서 겪었던 일이 생각나서 작성해봐요. 때는 올해 8월 친구와 단둘이 일본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평소에도 일본에 관심이 있어 일본어를 독학하며 지내고 있었는데 친구가 일본 여행을 가자고 말도 꺼내고 저도 배운 일본어를 활용해볼까 하는 생각에 흔쾌히 오케이를 외치며 여행길에 올랐죠. 가뜩이나 일행으로 같이 간 친구는 일본어 문외한이라 제가 제 실력을 확인해볼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여행 마지막 날까지 길 찾기, 음식점 찾기, 기타 의사소통 등
문제없이 해냈습니다. 저는 제 일본 여행이 이렇게 완벽하게 마무리될 줄 알았습니다. 저와 제 친구는 일본 여행 중에 세탁물이 생기면 숙소 근처 코인 세탁방에서 빨래를 하며 지냈습니다. 너무도 사용하기 편한 코인 세탁방이라 적혀있는 안내문도 제대로 읽지 않고 사용했고 결과물도 잘 나왔기에 의심 없이 지냈더랬죠. 너무나 사용하기 편한 코인 세탁방이라 적혀있는 안내문도 제대로 읽지 않고 사용했고 그리고 세탁방에 마지막으로 간 날 평소엔 제가 저의 친구의 빨래를 혼자 가져가 몰아서 세탁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날엔 친구놈도 따라오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늘 하던 대로 동전을 놓고 세탁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덜컹덜컹. 친구가 제게 물어봤습니다. 이거 뭐라고 써있는 거야? 저는 당당하게 동전 넣으면 세탁을 해준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친구는 그대로 핸드폰을 꺼내 번역기를 돌렸고 이거 세제 없이 사용 버튼이라는데? 앞불싸. 그렇습니다. 저와 제 친구는 일주일이 넘는 시간 동안 세제도 안 쓴 수건과 옷들을 외국에서 빨래도 하고 뽀송뽀송 할 수 있다며 기분 좋은 여행을 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친구는 웃어 넘겼지만 평소에 청결을 중요시하는 저는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제 자만심에 제가 당한 것이죠. 단순히 헷갈리는 단어는 번역기만 쓰면 해답을 얻을 수 있었는데 그동안 잘했으니 당연히 내 생각이 맞을 것이라는 자만심에 조금은 겸손해지는 여행이 된 것 같았습니다. 라는 또 사연을 받아봤습니다. 솔직히 이게 번역기로 이렇게 하는 거랑 또 의사소통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막 세탁소 방에 가면 또 적혀 있는 게 우리가 막 평소에 뭐 밥 먹었니 뭐 했니 라고 좀 그런 자주 쓰이는 용어들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뭐 세탁 관련 일본어 단어들이 거나 뭐 그런 경우가 많겠죠. 근데 당연히 넣으면은 약간 세제가 같이 돌아갈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고도 생각해. 나는. 근데 일주일 동안 그냥 세제는 안 쓰고 그걸 썼다는 거는 좀 충격이긴 하네요. 네. 이걸 어떻게 몰랐지? 레전드네. 네, 지금까지 에이오 칸나시치님의 사연 읽어봤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 볼게요. 라디오네임 칸나 제일검님께서 짧지만 강렬했던 카타르 여행기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칸나 그리고 비늘이 여러분은 40도를 넘나드는 날씨를 겪어보신 적이 있나요? 이 사연은 세계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강렬한 날씨의 카타르 여행썰입니다. 근데 카타르가 어디죠? 나 카타르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카타르가 어디 쪽에 있는 나라인지 잘 모르겠네. 중동 카타르 월드컵에 중동 쪽이라고 하네요. 저는 카타르 공항을 경유하던 중 카타르 시티 투어를 신청하여 가게 되었어요. 사실 이때만 해도 공항 안은 무척 시원했기 때문에 뭐 여름이니 당연히 덥긴 덥겠지 하고 방심한 채로 덥석 신청하였는데 공항 밖을 나가자마자 각국의 언어로 감탄사가 들려왔습니다. 저도 와 소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이러면 일어나 막 더워 이러면서 나오겠네. 에어컨의 결계를 넘자마자 문 밖은 정말 찜통 그 자체였습니다. 하필 한여름에 갔기 때문에 최고 기온이 무려 40도를 넘기는 무더운 날씨였던 겁니다. 정말 숨막히는 더위였어요. 그래도 시원한 버스로 이동해서 그건 참 다행이었네요. 이국적인 야자수와 풍경을 지나 도착한 카타르의 시장에는 사람들이 생각보단 적었습니다. 낮에는 너무 덥고 숨막히기 때문에 오히려 비교적 시원한 밤에 북적거린다고 하더라고요. 말 그대로 아라비안 나이트가 펼쳐지는 거네요. 하지만 저는 아쉽게도 즐길 수가 없었어요. 주변을 보니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카타르의 경우 이슬람교를 따르는데 관광객을 제외한 모두가 긴팔, 긴 바지에 남자들은 흰 옷, 여자들은 검은 옷을 입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지 표지판의 그림들은 정말 특이하게 일반 사람 모양이 아니고 전통 복장을 입고 있는 사람으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전통 의상이라니 카타르에는 패션이 없나? 아닙니다. 패션은 중요하죠. 다 같은 스타일의 흰 옷과 검은 옷이어도 옷소매에 디자인을 넣거나 스타일을 다르게 해서 차별점을 줄 수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화려합니다. 시장에는 중동 특유의 향신료 덕에 이국적인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시티투어 옆좌석에 앉은 서양분이 시장에서 구매해 나눠주신 대추야자는 무척이나 달고 맛있었습니다. 투어가 끝나고 공항에 돌아와 가장 먼저 느낀 점은 이제야 살 것 같다 였습니다. 진짜 여긴 에어컨 없이는 절대 못 살 것 같아요. 카타르는 짧은 여행이었지만 정말 이국적인 풍경과 독특한 경험이 되어 잊지 못할 순간이 되었습니다. 정말 새삼 사계절이 있는 한국이 감사한 마음이 드네요. 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중동이라고 하니까 또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그 두바이 초콜릿이 있죠, 여러분? 저도 아직까지 두바이 초콜릿 그 좀 유명한 그 초콜릿은 먹어본 적이 없는데, 네, 두바이 초콜릿이 요즘에는 막 현지에 가도 현지 사람들은 먹지를 않는데 이제 외국 분들이 많이 와서 사재기를 해간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사가지고 그거를 이제 비싸게 파는 형식으로 지금 좀 진행이 되고 있다고는 하는데 아직은 한 번도 먹어보지를 못했어요. 저번에 제가 이브님 집 근처에 편의점에 간 적이 있는데 이제 이브님과 데이트를 한 날에 간 적이 있는데 거기 편의점에 두바이 초콜릿을 팔더라고요. 그래서 살까 싶었는데 그냥 약간 맛이 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오리지널이 아니면은 조금 별로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진 않았어요. 그래서 아무튼 저도 한번 중동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최근에 좀 들기는 했습니다. 두바이 초콜릿도 사서 좀 먹어보고. 네, 더운 건 싫지만. 네. 아무튼 지금까지 칸나 제일감님의 사연 읽어봤습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볼까요? 라디오네임 푸름푸름이님께서 여행에서 소중한 추억을 선물해준 특별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칸나와 비늘이 분들은 여행에서 무엇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저는 여행 중 만났던 특별한 사람, 이 기억에 무척이나 남습니다. 제게 소중한 추억을 선물해준 특별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친구들과 취업 전 여행으로 일본 오사카에 다녀왔던 때였습니다. 유니버셜 스튜디오에도 가보고 오사카의 야경을 벗삼아 하이볼까지 마셨던 참 재미있는 여행이었어요. 그렇게 벌써 귀국하기 전 마지막 점심이었습니다. 현지에서 아직 초밥을 먹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저와 친구들은 한 맛집에 들어갔습니다. 저희는 한쪽 구석에서 반주를 하시던 아저씨 한 분과 붙어 앉게 됐어요. 주문한 초밥이 나오자 일본에서 초밥을 처음 먹어보는 친구들은 아주 익숙한 듯이 간장에 와사비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횟집에서 많이 하는 어떻게 먹을지는 본인 자유니까 저도 뭐라고 하진 않았지만 그때 저는 느끼고 만 것입니다. 누가 봐도 그거 그렇게 먹는 거 아닌데 라고 말하는 듯한 옆자리 아저씨의 눈치를요. 결국 아저씨가 혹시 괜찮으면 먹는 방법을 알려줘도 되냐라고 입을 여셨습니다. 갑자기 일본어로 물어보시니 제 친구들은 모두 얼어붙었지만 저는 애니메이션으로 독학한 일본어로 조금은 듣고 말할 줄 알았기에 저희가 일본은 처음이라 잘 모르니 알려주시면 좋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아저씨가 이렇게 했네.
아마 여카따라 다베카타 오실때이 라고 보셨나 보네. 그러자 아저씨가 매우 화색이 되시더니 갑자기 주문을 하시는 겁니다. 주인장, 여기 새우 한 마리씩 이 친구들한테 주세요. 친구들에게 통역하면서 빨리 감사 인사를 드리라니까 제 친구들은 아리가또! 아리가또! 아리가또!를 마구 말했습니다. 와사비를 조금 묻혀서 끝에 간장을 바르는 등 먹는 방법을 하나씩 설명해 주시는 아저씨의 모습은 정말 신이 나 보였습니다. 한국에서 관광을 온 거냐고 물어보시면서 자기는 한국인과 결혼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들어보니 사모님은 한국에 계시고 아저씨 혼자 일본에서 일하고 계신 거였습니다. 그렇게 즐거운 식사 시간을 보내고 감사하다고 성함이라고 알려달라고 여쭙자 아저씨께선 오사카에 또 오게 되면 이 초밥집에서 마에다상을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술도 권유해 주셨지만 귀국일이라 비행기를 타야 한다고 양해를 구하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마에다상 건강하신가요?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을 선물해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마에다라는 이름은 좀 흔한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과연 마에다상의 아저씨의 진짜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까지 마에다상에게 밥을 얻어먹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나 이게 오사카가 비교적으로 좀 그런 게 있어요. 약간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살짝 좀 정이 있다고 해야 되나? 도쿄는 제 기준에서 도쿄 같은 경우에는 좀 남에게 서로 관심이 없는 느낌? 근데 오사카 같은 경우에는 좀 한국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오지랖도 있고 정도 많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새우도 이렇게 좀 사가지고 한 명씩 돌리면서 먹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을까. 좀 그런 오사카의 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또 들게 되네요. 지금까지 푸름푸름이님의 사연 읽어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라디오 네임 할짝 님께서 애니 성지순례 여행 갔다가 사이비 종교 권유받은 이야기 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야, 칸방아 칸디. 안녕하세요, 칸디. 여행에 관한 사연을 생각해보다 얼마 전 친구와 도쿄에 갔다가 일어난 일을 작성해봅니다. 올해 3월 친구와 도쿄 여행을 계획하며 보찌더락의 찐팬인 저는 친구에게 보찌더락 성지순례 촬영지 무대 탐방을 제안했더랬죠. 친구도 같은 오타쿠 동료였기 때문에 흔쾌히 수락하였고 그렇게 4박 5일의 도쿄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주쿠, 시부야, 아키하바라 등 도쿄를 이곳저곳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다 드디어 여행 3일째 성지순례 날이 되었더랬죠. 설레는 마음을 안고 보찌더락의 주요 무대인 시모키타자와에 도착해 애니메이션의 배경이 된 실제 장소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남자 두 분이 저에게 다가오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진하게 풍기는 동료의 향기를 느낀 친구와 저는 마사카! 저분들도? 하는 눈빛 교환을 하고 그분들께 다가갔습니다. 다행히 친구가 일본어 회화가 가능하여 전해드리니 혹시 무대 촬영지 중 이 장소를 아느냐고 물어본 것이었더랬죠. 아마 저희가 성지순례 장소에서 사진을 찍고 있으니 그분들도 동료의 향기를 느꼈나 봅니다. 마침 저희도 그곳을 가야 했기에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어를 조금밖에 할 줄 몰랐던 저는 뜻밖의 현지인 보찌더락 팬과 대화할 상황에 너무나 기뻐서 손짓 발짓을 다해가며 여러 이야기들을 하였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보찌더락 애니메이션이라는 공통 관심사를 공유한 사이라 그런지 국경을 넘은 저희의 우정은 급속도로 발전하여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성지순례를 마치고 그분들도 아쉬웠는지 내일 같이 밥이나 한 끼 먹자
고 인스타 아이디까지 교환했네요. 다음날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하는데 애니메이션으로 배운 짧은 일본어가 부끄럽긴 했지만 즐거웠습니다. 각 나라의 문화 차이 등 여러 주제로 대화를 하던 중 그쪽에서 센소지라는 도쿄 유명 사찰 관광지에 갔다 왔냐고 물어봤습니다. 어제 여행 중 가밖에 다녀왔다 했더니 가서 합장하고 기도한 건 아니지? 불교의 예법을 알고 있어? 라는 뜬금없는 질문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더니 열심히 무언가를 적어서 제게 건넸습니다. 남묘호랭 개교?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는 단어? 싸한 느낌이 들어서 잠시 자리를 비우고 검색을 해보니 불사. 그 단어는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온 일본의 신흥 종교였던 것이었습니다. 아니 너 어떡해? 아니 이게 진짜 사이핀 거잖아. 만약에 그것이 알고 싶다를 못 봤다면 따라갔을 거 아니야. 갑자기 머릿속에서 맞춰지는 퍼즐과 설마 이러려고 나와 친해진 거였나? 하는 배신감. 바다 건너 일본에서까지 포교를 당한다는 생각에 어지러웠더랬죠. 저도 정말 저도 옛날에 한번 이렇게 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신천지였나요? 네, 저도 거기서 한번 이렇게 좀 이렇게 당한 적이 있는데 나한테 다이소 위치를 물어보길래 알려줬더니 이제 막 종교 거기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길래 나도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욕하고 나온 적 도망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무슨 느낌인지는 알 것 같아. 화장실에서 복귀하니 불교의 예법을 같이 배우러 가자며 근처에 자기가 아는 절이 있는데 같이 가자고 계속 권유를 했습니다. 오 마이 갓. 계속 핑계를 대며 거절을 하니 흐르는 어색한 침묵. 그렇게 도쿄에 오면 다시 만나자고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며 서로 인사를 하고 지하철역에서 헤어졌습니다. 이렇게 저의 도쿄 여행은 찝찝한 기분과 함께 막을 내렸더랬죠. 칸디도 해외에서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있다면 알려줘잉. 네, 지금까지 할장님의 사연을 읽어봤습니다. 저는 해외에서 이렇게 포교당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정말 해외를 가면 되게 꾸미고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멀리서 봐도 좀 그냥 왜 놀러 왔구나, 외국 분이시구나 라고 누가 봐도 알잖아. 그런 경우도 있고 저는 이제 시부야를 되게 자주 가는데 저는 포교라기보다는 그걸 당한 적은 있어요. 제가 뭐 웨딩 촬영을 해야 되는데 모델이 돼줄 수 있냐 뭐 이런 거라던가 아니면 남빠는 아니고 그러니까 좀 자기가 미용하는데 그 미용실 약간 그 머리 모델이 돼줄 수 있나요? 약간 좀 이런 거? 좀 그런 식으로 좀 많이 이야기를 좀 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좀 수법이 있대. 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시부야에는 그 하치 공원이라고 좀 뭔가 남파가 이제 그거에 번호따고 하는 거 그런 걸로 또 되게 유명한 공원인데 대낮에도 그냥 거기 서 있으면 되게 말을 많이 걸려요. 하치코 공원인데 맞아, 강아지 동상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 막 저가 아니라 막 들어보면 막 그런 내기도 하기도 해. 그 하치코 공원에서 서 있으면 막 난파를 당하는지 안 하는지 이거는 남녀 관계가 없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내기를 한다던가 이제 그런 약간 게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포교당한 적은 없지만 그런 식으로 약간 말 걸려 본 적은 있다. 근데 저는 이제 얘기했죠. 저 외국인이에요. 이러면서 가이코쿠진 데스요. 이러면서
야, 이런 식으로 약간 거절한다거나 좀 그런 경우는 있었죠. 엄청 무서웠을 것 같아. 시부야가 한국으로 치면 강남 같은 곳인가요? 시부야가 강남인가? 강남일 수도 있겠다. 홍대는 약간 하라주쿠 같은 느낌이고, 강남이랑 약간 성수 섞어도 둔 느낌인 것 같아요. 모르겠다. 근데 아무튼 좀 그런 느낌? 아무튼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라디오네임 뜨아님께서 집에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예상치 못했던 트러블이 생긴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한 번 정도는 다들 있으시겠죠? 저는 유독 해외여행에서 돌아올 때 그런 일을 자주 겪는 것 같아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와 제 친구들은 매년 1, 2회 정도의 여행을 함께 다니곤 했는데요. 주로 국내 여행이었고 그 연장선으로 2017년도에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행은 정말 즐거웠지만 귀국하는 날 문제가 생겼어요. 비행기에 결함이 생겨 이륙이 지연된 것이었죠. 이런 일이 가끔 있다는 건 들어본 적 있었기에 그냥 보상금 받은 걸로 만족하고 티켓값 페이백 이벤트라며 그냥 여행의 또 다른 추억으로 남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해에도 똑같이 떠난 해외여행에서 돌아오는 날 비행기가 연착이 되어 6시간을 공항에 표류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운이 없다는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으며 돌아왔더랬죠. 같은 해 겨울 제가 일이 있어 참여하지 못한 여행에서는 운이 좋게도 지연 없이 바로 돌아왔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해인 2019년도에도 역시 또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돌아오는 날 항공편이 연착돼 또다시 긴 시간을 공항에서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친구들끼리 간 해외여행 계획이 총 3번이 있었는데요. 이 중 저는 한 번밖에 참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가지 않았던 2번의 여행에서는 연착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요. 이쯤 됐으면 혹시 눈치채셨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제가 가는 여행에서만 비행기 연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멤버 조합은 그때그때 달랐지만 어째서인지 제가 같이 갈 때에만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네요. 근데 저 같으면 이런 친구가 있으면 절대 넣고 싶지 않은 멤버 중에 한 명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정하니 이게 징크스가 이게 좀 너무 심하네. 넌 나가라. 좀 이런 느낌이 되겠죠. 네, 그리고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2020년 코로나로 난리가 나기 전인 2월에 또다시 해외여행을 갔었는데요. 혹시 설마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맞습니다. 역시나 귀국편 비행기가 뜨지를 못했고 이번엔 역대급 대기 시간이었던 무려 12시간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아예 항공사에서 대기하라고 숙소를 잡아주더라고요. 얘들아, 미안하다. 그래도 그 호텔 좋았잖아? 밥도 맛있고. 총 4번의 해외여행, 그리고 4번의 비행기 연착으로 타율 100%를 기록하며 저의 해외여행 일대기는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이후에는 팬데믹이 선언되어 여행 가기도 힘들어지고 그 사이 각자 직장도 생기고 하다 보니 함께 일정을 맞추기가 힘들어져 못 가게 되었는데요. 아직도 가끔 만나 이야기를 하다 여행 얘기가 나오면 너는 꼭 다른 비행기를 타고 오라며 농담을 하고는 합니다.
최근 친구들을 만나 오랜만에 같이 여행을 가자는 말이 나와서 내년 초쯤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과연 이번에도 저는 비행기 연착을 겪게 될까요? 명예회복의 기회가 될지 아니면 불운의 역사가 이어질지 개인적으로는 또 연착되는 편이 뭔가 더 재밌을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상 집에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의 우픈 이야기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뜨아님의 사연 읽어봤는데요. 만약에 내 친구가 혹은 내가 여행을 갈 때마다 계속 막 연착이 되고 그런다면 차라리 그냥 난 숙소를 잡을 것 같기는 하네. 뭔가 진짜 억까긴 하네요. 그러니까 나는 진짜 비행기를 놓쳐본 적은 있어도 연착되는 그게 한 번도 없었는데 약간 이렇게 하는 게 좀 너무 좀 억가가 좀 있었다라는 느낌? 그래서 저는 좀 궁금한 게 또 가신다고 하셨는데 전 너무 궁금해요. 다음 편이 연착이 될지 안 갈지 타율 100%를 유지를 할 것인지가 전 좀 궁금하기 때문에 나중에 괜찮으시면은 여행을 가고 나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알려주세요. 후기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볼까요? 라디오네임 타이파님께서 미국에서 노숙할 뻔한 썰이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와, 미국에서 노숙을 한다고? 안녕하세요, 카나님. 때는 2018년 8월경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함께 미국 뉴욕으로 여행을 갔는데요. 저는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었고 미국으로 간다는 사실에 매우 들떴었어요. 미국 공항에 도착한 저는 아버지와 함께 입국 심사를 받고 예약해두었던 차를 타고 호텔로 떠났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호텔 주변을 돌아보면서 간단히 밥을 먹었어요. 뉴욕에 왔으면 어딜 가야죠? 네, 바로 타임스 스퀘어죠. 타임스 스퀘어에서 코스어분들 구경도 하고 주변에 있는 샵들도 구경하고 참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첫날은 무사히 지나갔어요. 그런데 사건은 이튿날 일어났습니다. 저희는 계획했던 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호텔에서 제공하는 조식을 먹으러 갔습니다. 조식을 먹으러 가서 음식을 받으러 갈 때 가방과 겉옷을 자리에 두고 갔는데요. 저희는 당연히 호텔에서 제공하는 조식이기도 하고 뭔가 일이 생길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음식을 담아 자리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가방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에? 진짜로? 네, 도둑 맞은 것이지요. 그 가방에는 지갑, 여권 등 중요한 물건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정말 큰일이었습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많이 당황하였지만 아버지께서는 빨리 호텔 직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는 일단 밥을 먹자고 하셨습니다. 되게 침착하시네. 나 여권까지 털렸으면 진짜 당황할 법도 하시는데 되게 침착하시다. 저는 아버지를 따라 밥을 먹고 돈도 여권도 없었기에 일단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는 침착하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제 앞이라 더 강한 척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2시간 정도 지나서 방에 경찰 3분이 찾아오셨는데요. 다행히 범인이 잡혔다는 얘기를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정말 다행인 건 돈과 여권 그대로 온전히 돌아오게 됐습니다. 와, 너무 다행이다. 진짜 어떻게 잡았지? 호텔 측에서는 사과의 의미로 방도 업그레이드 해줬고 시간이 꽤나 지연되긴 했지만 계획대로 일정도 잘 소화하였습니다. 저 때 범인을 잡지 못했다면 아마 호텔 예약 기간이 끝나면서 다음 예정지인 워싱턴으로 이동할 돈도 없고 하니 대사관으로 이동했을 것 같아요. 대사관 이동조차 수중에 돈이 없어서 안 됐다면 아마 노숙을 했을 수도... 이 일을 경험한 이후로는 경각심이 생겨서 이후에 여러 번 여행을 갔지만
특별한 사고 없이 무사히 여행을 즐겼습니다. 와, 아니 뭐야, 진짜 너무 다행인데?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타이퍼님의 마지막 사연 읽어봤습니다. 와, 근데 진짜 위험할 뻔했네요. 진짜 돈도 없으니까 대서양까지 가는 것도 너무 힘들 거고. 쉽지가 않다, 진짜. 너무 다행이다. 맞아요, 여러분. 유럽이나 미국 다닐 땐 항상 이제 몸에 딱 붙는 작은 가방이나 이런 걸 갖고 다니는 게 제일 베스트고, 그 다음에 약간 칼 같은 걸로 찢어서 가져가기 때문에 뭔가 그런 칼에 안 찔리는 가방도, 그러니까 안 잘리는 가방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해가지고 챙겨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여행에 대한 다양하고 재밌는 사연들을 읽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연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분명 저마다 흥미로웠던 사연이 하나씩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고했던 대로 실시간 시청자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스탠라이브 네이버 팬카페 칸나의 라디오 게시판에 있는 사연 신청소에서 오늘 읽어드린 사연의 제목들이 적혀져 있는 실시간 투표 게시물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또 유튜브 채팅해 보시면 또 고정란에 고정을 해놨기 때문에 저 링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투표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잠깐 스탠라이브 네이버 팬카페에 들어가서 가장 인상 깊었던 사연을 투표하고 오시면 됩니다. 투표만 하고 빨리 칸나 방송으로 와주시는 겁니다. 아셨죠? 그럼 지금부터 약 1분간 실시간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시작! 아, 리믹스 직접 깎은 거냐고요? 이거 제가 의뢰를 드렸죠. 네, 시작했습니다. 네, 투표가 시작하는 동안 잠시 저희 이제 칸나와 이야기를 하는 타임. 근데 진짜 주제가 여행이라서 그런지 제가 진짜 여행을 간 것처럼 좀 생생하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여행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이번 화의 주제는 정말 좀 특별하게 다가왔달까? 매번 약간 TV에서 나오는 여행 프로그램들은 재밌긴 해도 뭔가 크게 와닿는 느낌은 없었는데 시청자분들이 이런 글을 직접 쓰고 올려주셨다고 생각하니까 더욱 현실감이 사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좀 새삼스러운 이야기긴 한데 사연을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감사한 마음이 커지더라고요. 제가 저번에 1화를 마치고 그때 올라왔던 사연들 전부 읽어봤는데 사연 대부분이 정말 정성이 담긴 사연들이 많더라고요. 뭐 세세한 내용까지는 다 전부 기억엔 나진 않지만 하나씩 읽을 때마다 웃기기도 하고 또 속상해하기도 하면서 시간 가는지 모르고 읽었던 것 같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올려주신 사연들 다 읽고 싶은데 저도 방송에서 본인이 쓴 사연이 약간 선정된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알고 있거든요. 기다리게 되잖아. 근데 현실적으로 그럴 수가 없으니까 저도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앞으로 3화, 4화, 5화, 6화 갈 거니까 계속 사연 써가지고 주시면 언젠간 당첨되지 않을까,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대신 칸나가 방송에서 읽지 못한 사연까지 항상 다 읽고 있다는 사실을 꼭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꼭 알아주세요. 네, 자 이제 슬슬 투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사연이 시청자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네, 1등은 바로 집에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을 적어주신 연착 담당 뜨아님이십니다. 축하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경품 수령을 위해서 1등 당첨자를 포함하여 선정되신 모든 사연자분들께 매니저님이 트위터 이제 X죠, DM으로 드릴 예정이고 따라서 DM을 열어주셔야겠죠?
1화도 지금 DM을 안 열어놓으신 분들도 있어서 제가 전달을 못 드린 분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DM을 꼭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네이버 카페에서 사연을 작성하셨던 카페 닉네임과 X의 이름이 일치를 해야 합니다. 네이버 작성글 인증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2화 처음으로 공개하는 푸른 보석의 푸보용 BGM을 또 제가 만들어 왔는데 들려드릴게요. 만약 당첨되거나 선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음 주 사연 라디오에서 또 다른 재밌는 주제로 진행할 예정이니까 그때 다시 도전해보면 되겠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상 라디오에서 읽지 못한 사연도 칸나가 틈틈이 다 읽어볼게요. 그럼 잠시 음악 하나 듣고 다음 코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칸나의 너와 나의 라디오는 계속 진행됩니다. 뜨거워진 태양이 온 세상에 다시 여름을 불러오면 유난히도 푸르던 그날로 난 돌아가. 아지랑이처럼 들뜬 공기가 세상에 여름을 입히고 눈부신 햇살이 나를 쓰다듬고 나면 또다시 그날의 덩그러니 남겨지곤 해. 숨막히던 열기 일렁이 난 풍경 내 맘을 어지럽히던 너의 그 표정과 귓가를 울리는 소란스러운 그 순간에 결국 입술 끝에 머물러 말이 되지 못한 마음이 그 시간 속에 남아있는데 뜨거운 태양이 망설임이 미쳐 말하지 못했던 맘이 후회로 남겨져 버린 여름 안에서 여전히 헤매이며 그땐 끝내 말하지 못했던 푸른 하늘 깊이 가라앉아 있는 이 마음을 여름이 가기 전에 너에게 전해주고 싶어. 서툴기만 했었던 우리들은 아무 준비 못한 채로 그렇게 어른이 돼서 어둠이 스며든 해안선을 따라 하염없이 걷기만 하던 밝아오지 않는 그 새벽의 끝을 붙잡고 울기만 했던 깊고 푸른 바다 그 밤에 남겨진 서툴렀던 우리들은 결국 기억에 남겨진 채 내일이 되진 못했지만 내 별이 되어 남아있는데 뜨거운 태양이 망설임이 미쳐 말하지 못했던 맘이 후회로 남겨져 버린 여름 안에서 여전히 헤매이며 그땐 끝내 말하지 못했던 푸른 하늘 깊이 뛰어든 채로 헤매고 있어. 빛나던 그날을 찾아 이대로 변하지 않고 어른이 된다면 더 좋았을까. 그건 아닐 거야. 대신 마음 깊은 곳에 별을 품게 됐으니까. 찬란한 태양이 나를 비춰 비틀을 던 그 순간으로 다시 나를 되돌려 너
아이리 칸나의 너와 나의 라디오. 네, 지금 들으신 노래는 올해 9월 11일에 공개한 스텔라이브 소속 시라유키 히나님의 첫 번째 오리지널 곡 하나입니다. 이 곡은 청취자분들께 여름과 청춘의 기억을 상기시켜주는 정말 감성적인 곡인데요. 이 곡을 듣다 보면 어느새 청명한 여름이 찾아온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나 희나님만의 독특하고 감미로운 음색을 이번 곡에서도 더욱 잘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곡을 다시 듣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시나유키 희나를 검색하시면 해당 곡의 뮤비를 보실 수 있으니까 오늘 라디오가 끝나고 한번 찾아 들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벌써 2부로 넘어갈 시간이 됐네요. 저번 1화에도 느꼈는데 진짜 라디오만 하면 시간이 훅훅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튼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현! 아이리 칸나의 너와 나의 라디오. 자, 이번 코너는 2부의 고정 코너 시간인데요. 1부는 고정 코너가 하나였죠. 반면 2부는 총 2개의 고정 코너가 있습니다. 물론 1화 때와 조금 구성이 달라졌던 부분도 있는데 그거는 시행착오 과정 중에 하나였던 걸로. 네, 우선 그중 첫 번째로 진행해볼 고정 코너는 바로 네컷 소설입니다. 이 코너는 특히나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참여형 코너인데요. 진행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기승전결의 스토리가 존재하는 총 4개의 문장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4개의 문장은 뭔가 이상한 점이 있는데요. 바로 스토리의 핵심 단어가 조금씩 비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비어있는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각 문장당 총 5개의 선택지가 제공됩니다. 그 중 4개는 사전에 준비된 답변, 나머지 1개는 칸나 비느리가 실시간 채팅으로 함께 결정한 답변을 기입합니다. 이후 칸나와 시청자분들이 하나의 선택지를 만들면 나머지 4개의 답변이 공개가 되고 총 5가지의 선택지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준비된 5가지의 선택지를 랜덤 대뽑기를 통해서 무작위로 답변을 선정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총 4개의 문장을 전부 완성해서 네컷 소설을 만들어보는 코너입니다. 여기서 잠깐! 기승전결의 4가지 문장 중에 실시간 채팅 답변이 하나도 채택이 되지 않으면 조금 아쉽잖아요. 그래서 만약 앞서 진행한 기승전의 3가지 문장 모두 실시간 채팅 답변으로 선정이 되지 않는다면 마지막 결 문장은 무조건 실시간 채팅 답변으로 선정을 할 예정이니까 이 점도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2화부터는 완성된 소설을 웹툰 또는 그림으로 제작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같이 볼 수 있도록 할 거니까 이게 새로 추가된 점이거든요. 이게 매번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추억으로 남겨둔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그런 생각으로밖에 저장을 할 수가 없는데 웹툰으로 약간 우리의 추억을 약간 저장해두는 형식으로 가면 어떨까? 퀄리티는 상관없지만 그래도 재밌고 귀엽게 나온다면 그것도 추억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완성된 각본을 기반으로 그림이 제작될 예정이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이해하셨죠? 그리고 저번 1화를 보셨던 분이라면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번 2화는 네컷 소설의 진행 방식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저번보다 다양하고 랜덤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 방식을 바꿔봤으니까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래요. 과연 대망의 2번째 네컷 소설은 어떤 스토리가 될까요? 참고로 비어있는 부분, 즉 저희가 채워야 할 부분은 칸나가 무엇 혹은 어디라고 읽어드릴 예정이니
해당 부분을 먼저 잘 듣고 자유롭게 채팅창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선 기승전결에서 기를 담당할 첫 번째 문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서늘한 가을날, 칸나와 비늘이는 큰맘을 먹고 어디를 여행하기로 결정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서늘한 가을날, 칸나와 비늘이는 큰맘 먹고 어디를 여행하기로 결정했다. 첫 번째 문장에 어디를 들어갈 표현을 지금부터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실시간 채팅으로 적어주시면 칸나가 인상 깊은 표현을 5번째 선택지에 넣어보도록 할게요. 서늘한 가을날, 칸나와 비늘이는 큰맘 먹고 어디를 여행할까요? 과연 뭘까요? 루미아 섬은 이씨 루미아 섬은 절대 자, 그럼 사전에 준비된 4가지의 객관식 답변을 일단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한 답과 얼마나 차이가 있을지 확인해 보는 것도 재밌겠죠? 잘 들어주세요. 1번 안산, 2번 남극, 3번 루미아섬, 4번 시부야 입니다. 사실 루미아섬은 그냥 제가 즉흥적으로 넣은 거예요. 좋은 재밌는 아이디어인 것 같아서. 네, 그 이제 5번째 여러분들의 답변을 이제 넣어서 진행을 할 건데 어때요? 이 답변들도 좀 만만치가 않죠? 여튼 이렇게 좀 4개의 답변이 만들어졌으니까 마지막으로 5번째 시청자 여러분들의 답변을 하나를 딱 뽑아서 넣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어떤 게 넣으셨으면 좋겠어요? 화성, 용궁, 하추핑 마을, 거제도, 틈새 땅, 용궁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용궁 하겠습니다. 용궁. 오케이. 그러면은 1번 안산, 2번 남극, 3번 루미아섬, 4번 시부야, 5번 용궁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또 대표 뽑기가 있기 때문에 자 4번 나왔습니다. 슛 4번. 자 4번 시부야 나왔습니다. 시부야. 좋아요. 그럼 선정된 표현은 우선 남겨두고 다음 2번째 문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기승전결에서 승을 담당할 2번째 문장을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주세요. 여행 당일 칸나와 비늘이는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무엇을 했다. 여행 당일 칸나와 비늘이는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무엇을 했다. 이 무엇에 들어갈 표현을 지금부터 실시간 채팅으로 적어주세요. 여행 당일 칸나와 비늘이는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무엇을 했을까? 네, 우선 사전에 준비된 또 4가지의 객관식 답변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번 공중제비, 2번
새로 나온 스팀 게임. 3번 영역전개. 4번 헌팅입니다. 1번 공중제비. 2번 새로 나온 스팀 게임. 3번 영역전개. 4번 헌팅. 5번 여러분들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이야, 료이키 텐카이. 영역전개.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영역전개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뽑기보다 여러분들의 의견이 압도적이니까 영역전개로 뽑지 않고 그냥 가겠습니다. 영역전개로 갈게요. 3번으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도 5개 답변 일단 만들어졌으니 영역전개 3번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성정대인 표현은 남겨두고 다음 3번째 문장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기승전결에서 전을 담당할 3번째 문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모든 일정을 끝낸 후 숙소 침대에 누워있는 비늘이에게 칸나는 무엇이라고 속삭였다. 모든 일정을 끝낸 후 숙소 침대에 누워있는 비늘이에게 칸나는 무엇이라고 속삭였다. 이 무엇에 들어갈 표현을 지금부터 실시간 채팅으로 적어주세요. 숙소 침대에 누워있는 비늘이에게 칸나는 뭐라고 속삭였을까요? 이터널 리턴 지금 바로 접속. 이럴 순 없잖아.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사전에 준비된 4가지의 객관식 답변들도 함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1번 옆에 바퀴벌레. 2번 사실 이거 꿈이야. 3번 너 좀 귀엽다. 4번 오늘 휴방. 자, 5번 여러분들의 답변을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이터널 리턴 지금 바로 접속. 지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터널 리턴 지금 바로 접속 플러스 지는 거예요? 2개로 가겠습니다. 뭐가 갔으면 좋겠어? 뭐로 갈까? 지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지는 거예요로 갈게요. 지는 거예요. 진짜 선택지 보니까 어지러워지려 그러네. 아무튼 이렇게 5개의 답변이 만들어졌으니 이번에도 랜덤 뽑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1번 옆에 바퀴벌레. 2번 사실 이거 꿈이야. 3번 너 좀 귀엽다. 4번 오늘 휴방. 5번 지는 거예요. 근데 4번이 나왔어. 오늘 휴방이 나왔는데 난 지는 거예요가 더 재밌을 것 같아. 그래서 이거는 저의 권한으로 5번으로 하겠습니다. 감나살로 5번 가겠습니다. 오케이. 방장 권한으로. 뭐 의미가 없긴 한데 2주 연속으로 좀 그렇긴 해. 네, 아무튼 마지막 4번째 문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마지막으로 기승전결에서 결을 담당할 4번째 문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읽어주세요. 다음날 침대에서 일어난 비늘이는 칸나가 무엇을 하는 모습을 보고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다음날 침대에서 일어난 비누리는 칸나가 무엇을 하는 모습을 보곤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이 무엇에 들어갈 표현을 지금부터 실시간 채팅으로 적어주세요. 다음날 침대에서 일어난 비늘이는 칸나의 어떤 모습을 보고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자, 1번 먼저 알려드릴게요. 1번 국민체조. 2번 2번 뭐야? 짜파게티 요리. 3번 비둘기와 눈싸움. 4번 헤드폰을 쓰고 헤드뱅잉. 자, 5번. 자, 5번을 알려주세요. 어떤 게 좋을까요? 과연 진짜 침대에서 일어난 비늘이는 칸데 어떤 모습을 보고 흐뭇한 미소를 또 짓고 있었을까요? 자, 1번 국민체조. 2번 제가 이거 이렇게 드릴게요. 자, 5번 여러분들의 선택지를 알려주세요. 이터널 리턴 지금 바로 접수. 무라사키 반전술식. 5번은 그럼 반전술식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가볼게요. 슛! 네. 어머. 나 이거 의자가 빡 풀렸어. 네. 3번 비둘기와 눈싸움. 어머. 의자가 풀었어. 의자가 풀었어. 네, 아무튼 3번 비둘기와 눈싸움이 나왔습니다. 아니 근데 제 이 소설 어떻게 만들지 진짜 감도 안 잡히네. 아무튼 마지막 답번 비둘기와 눈싸움이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4번째 문장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좋아요. 이제 모든 문장이 완성이 됐는데 과연 어떤 스토리가 완성이 됐을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늘한 가을날 칸나와 비늘이는 큰맘 먹고 시부야에 여행을 가기로 결정했다. 여행 당일 칸나와 비늘이는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영역 전개를 했다. 려이키 덴카이. 모든 일정을 끝낸 후 숙소 침대에 누워있는 비늘이에게 칸나는 지는 거예요 라고 속삭였다. 다음날 침대에서 일어난 비늘이는 칸나가 비둘기들이랑 눈싸움하는 모습을 보곤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아니 우리 여행한 거 맞지? 이거 그냥 주술회전 외전에 그냥 눈싸움만 추가한 거잖아. 네, 그럼 이제 말씀드린 대로 완성된 소설은 그림으로 제작되어 카페에 공유될 예정입니다. 웹툰 또는 그림으로 제작된 소설도 기대가 많이 되네요. 그쵸? 자, 이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 시간입니다. 그치만 그 전에 저랑 노래 하나 들으시면서 천천히 넘어가 보는 걸로 해요. 칸나의 너와 나의 라디오는 계속됩니다. 이따 봐! 신時代はこの未来だ世界中全部変えてしまえば変えてしまえば邪魔者嫌なものなんて消してこの世とメタモルフォーゼショーゼミュージック君が起こすマジック目を閉じれば未来が開いていつまでも終わりが来ないようにってこ
らないものは決してリアルからフルに超えようぜミュージック今始まるライジング目をつぶりみんなで逃げようよ今よりいいものを見せてあげるよこの歌を歌えば You wanna play リアルゲームギリギリ綱渡りみたいな運命認めない戻れない忘れたい夢の中にさして I wanna be free 見えるよ新時代が世界の向こうへ咲くようには新時代はこの未来を世界中全部変えてしまえば変えてしまえば果てしない音楽がもっと届くように夢を見せろ夢を見せろ新時代だ新時代だアイリカナ의 너와 나의 라디오. 방금 들으신 곡은 저 아이리 칸나가 커버한 아도의 신시대라는 곡입니다. 오랜만에 들어도 막 힘이 솟을 것 같은 뭐 그런 곡이죠. 오늘 칸나가 준비한 2부 두 번째 고정 코너는 몰상식 코너입니다. 몰상식 코너는 평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쓸모는 없지만 특이한 잡지식을 뽐내는 시간인데요. 사연 라디오와 마찬가지로 몰상식 코너의 참여도 스탠라이브 네이버 팬카페에서 사전에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 만약 오늘 라디오를 들으시면서 칸나의 라디오 콘텐츠에 참여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꼭 스탠라이브 네이버의 팬카페 가입하셔야겠죠? 참고로 몰상식 코너는 한 화당 2개의 글이 선정 및 소개가 될 예정입니다. 또한 선정되신 분께는 칸나가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트콘을 전달드릴 예정이며 추후 해당 글이 유튜브 쇼츠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니 혹시나 이번 화에 선정이 되지 않더라도 몰상식 게시판은 상시 운영 중이니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번 1화의 몰상식 글은 과연 어떤 글이 선정이 됐을까요? 지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네임 별이 된 파스텔님께서 세상에서 제일 신기한 포유류 오리너구리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리너구리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오리도 아니고 너구리도 아닌 이름부터 이상한 이 친구는 생긴 건 더 이상하게 생겼어요. 넙대대한 입은 마치 오리의 부리를 닮았고 몸통은 또 복슬복슬해가지고 마치 수달과 비슷하고 앞발엔 뜬금없이 물갈퀴가 달려있진 않나. 뒷발은 곰의 발처럼 생겼는데 꼬리는 또 비버의 넓적한 꼬리를 닮았죠. 마치 키메라처럼 술 한 잔 걸치고 미친 매드 사이언티스트가 혼자 이 동물 저 동물 만들고 남은 재료들을 섞어서 만든 생명체처럼 생겼는데요. 실제로 오리너구리를 처음으로 유럽에 소개한 존 헌터라는 호주 총독은 학계에 조잡한 각자 박제를 갖고 와서 호풍을 치는 사기꾼으로 몰려 박제를 때려 부쉈다고 해요. 포유류는 보통 알이 아닌 새끼를 낳죠. 근데 오리너구리는 놀랍게도 새끼가 아닌 알을 낳아. 나 처음 알았어. 알을 낳는데 여기서 우리의 포유류의 정의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우린 막연하게 새끼를 낳아 젖을 먹이면 포유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알을 낳는가
아닌가는 포유류를 정의하는 기준이 아니고 정확한 기준은 암컷이 유선이 발달하여 새끼에게 젖을 먹여 영양분을 공급하냐 아니냐, 이것이 포유류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오리너구리는 새끼가 젖을 먹고 자라거든요. 알면 알수록 이상한 오리너구리는 이 외에도 여러 독특한 특징들로 인해 학자들에게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고라파덕, 오구 등 귀여운 캐릭터의 모티브가 되었어요. 고라파덕이나 오구 같은 거는 이제 포켓몬이겠죠? 세상에 넓고 신비한 동물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이제 오리너구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자외선을 쬐면 형광색으로 발광을 한대요. 저도 진짜 이거 사진을 지금 제가 이게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 오리너구리에게 자외선을 쬐면 형광색으로 발광을 한다고 하네요. 뭐 물론 이제 어두운 곳에 서서 봐야겠죠. 진짜 뭐 하는 애지? 얘 독가시도 있대. 아니 이게 말이 되나? 아무튼 오리너구리의 또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이거 3체인 아니야? 이거 진짜 신기하네요. 네. 다음 라디오네임 눈웃음 곰탱이 님께서 불을 뿜는 물고기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칸나님처럼 웅장한 브레스는 아니지만 작고 귀여운 불을 뿜는 물고기가 있다는 걸 사실 알고 계신가요? 물고기가 불을 뿜는다니 마치 상상 속 생물처럼 들리겠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생물입니다. 바로 카디날 피쉬라는 물고기인데요. 이 신비로운 형상을 보여주는 물고기는 과연 어떻게 불을 뿜을 수 있을까요? 아쉽게도 카디날 피쉬는 실제로 불을 뿜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행동이 불을 뿜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이 물고기가 아주 특별한 폐충을 삼켰다가 다시 뱉어내기 때문이죠. 약간 좀 그런 건가 보네? 폐충이 플랑크톤 같은 건가 봐. 이 폐충이 빛을 내기 때문에 마치 물고기가 불을 뿜어내는 듯한 장면이 연출이 되는 거예요. 이 빛은 포식자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 사이에 카디날 피쉬는 도망칠 수가 있어요. 즉, 카디날 피쉬는 발광석 폐충을 이용해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생존 전략을 사용해요. 카디날 피쉬가 빛을 이용해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은 자연의 놀라운 생존 전략 중 하나예요. 마치 상상 속에서나 가능할 것 같은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참 신기하지 않나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폐충을 몸 안에서 있다가 이렇게 픽 하고 뱉어내는 거예요. 마치 이게 불을 뿜는 것 같다 라고 또 생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이게 참 심해라고 해야 될까? 이 바다의 생태계가 난 진짜 좀 너무 신기한 것 같아. 아직까지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바다에 엄청 많은 생물체가 있는데, 그러니까 뭐 물고기라던가 엄청 많은데 정말 우리 인류가 알아낸 건 정말 작은 정도밖에 안 된대요. 정말 미지의 세계 발견 안 된 게 더 많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카더라긴 한데 뭐 좀 신기한 것 같아요. 만약에 그걸 모두 다 발견했을 때 정말 어떤 식으로 과학이 발전이 될지 좀 이런 게 너무 신경이 쓰인달까. 만약에 정말 과학적으로 발달해서 심해로 가게 된다면 너무 궁금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지금까지 몰상식 글들을 읽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몰상식한 글들이 그러니까 상식한 글들이 많아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몰은 영어의 몰이에요. 알겠죠? 이렇게 짧고 간단한 2부의 두 번째 고정 코너도 끝이 났고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네요. 조금 아쉽긴 하지만 여기까지 왔는데 칸나와 마지막까지 있어주실 거죠? 그럼 아쉬운 마음은 잠시 접어두고 엔딩으로 가봅시다.
칸나의 너와 나의 라디오. 네, 어느새 2화를 마칠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즐거운 시간은 평소보다 빨리 간다는데 이렇게 순식간에 시간이 또 지나가는 걸 보면 아무래도 칸나는 비늘이들이랑 이야기하는 시간이 너무 즐겁나 봐요. 사실 참 희한한 것 같아요. 이게 빨리 끝나길 바라는 시간은 맨날 느리게 가고 느리게 갔으면 좋겠던 시간은 또 빠르게 가잖아요. 예를 들면 직장 일이나 학교 공부할 때 매번 시간이 느리게 가고 여행이나 휴식 혹은 게임할 때 매번 시간이 좀 빨리 흐르듯 말이죠. 아마 세상에서 가장 청개구리 같은 존재가 있다면 그건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이 청개구리 같은 시간을 잡을 방법은 없을까요? 그대로 무시하며 흘려보내기에는 분명 또 그 시간은 우리의 치열한 감정과 노력이 담겨있는 날들일 텐데 말이죠. 근데 그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바로 기록을 하는 거죠. 우리가 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사진과 영상을 찍는 이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행복했던 과거를 붙잡고 기록을 하는 것, 그리고 그 기록을 먼 훗날에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보는 현재와 이어붙이는 것. 이 모든 과정은 삶이란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흔히 지루하거나 힘든 일상을 버티도록 해주는 건 바로 행복했던 순간의 추억이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추억은 시간에 의해 점차 흐릿해지니까 우리는 기록으로 남아 흐릿해지는 추억을 선명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사실 이 사실을 모르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알면서도 자주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분명 각박한 사회가 개인을 톱니바퀴처럼 굴러갈 수밖에 없도록 매일을 재촉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마냥 잘못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리 자유롭고 싶어도 특정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다만 톱니바퀴도 시간이 지나면 잠시 작동을 멈추고 기름을 칠해야 하듯 우리의 삶에서도 기름을 칠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칸나는 생각해요. 본인이 아무리 굴러가고 싶어도 너무 하고 싶어도 기름이 떨어지면 오히려 헛돌기만 할 테니까요. 만약 조금씩 굴러간다고 해도 그건 굴러가는 게 아니라 본인을 다치게 할 뿐일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그동안 여러 이유로 미뤄뒀던 여행을 한번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꼭 해외여행이나 럭셔리한 여행이 아니더라도 그런 게 아니더라도 하루만 시간을 내서 근교 지역이나 어릴 때 자주 들렸던 추억의 장소라던가 한번 찾아가 보는 거죠. 분명 다가오는 미래에 더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분명 그런 거대한 에너지를 얻게 될 거예요. 그럼 칸나의 너와 나의 라디오 2화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3화의 사연 라디오 주제는 스텔라이버 네이버 팬카페 칸나의 라디오 게시판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으니까 꼭 참고해 주시고 저는 네이버 스트리밍 플랫폼 치지직에서도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처음 보시는 분들도 언제든지 부담없이 놀러와 주세요. 오늘 남은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칸나가 진심으로 바라면서 2화 엔딩곡으로 아이리 칸나가 커버한 일본 가수 요네즈 켄시의 레이디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이 곡 들으면서 남은 하루도 월요일도 정말 파이팅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칸나 생각도 조금 해주고 아시겠죠? 그럼 다들 안녕. 딱 30분 돼가지고 끝나긴 했는데 이거 노래 듣는 거는 조금 지나도 인정해주세요. 네,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例えば僕ら二人きらめく映画のように出会い直せたらどうしたい何も謎めいてない今日は昨日の続き日々は続くただぼんやりかすかな足音静の置く場所
しょそれだけで全てわかってしまうよ見すいた嘘も隠した本当もその全て愛しかったレディー笑わないで聞いてハニー見つめ合っていたくて君と二人行ったり来たりしたいだけ Baby 子供みたいに恋がしたいかき散らしてゆく僕らのストーリーライン例えばどっちか一人ひどい不幸が遅い二度と会えなくなったら考えた矢先に投げてしまうくらい日々は続くいっそ確かにいつもの暗い顔自分な誰ごと見過ごすよりまた優しいんだろう見すいた嘘も隠した本当もその目から伝わってきた引っ張ったり噛みついたり傷ついたりしてみたり明日の朝に持ち越したり浮ついたりして思い切り傷つきたいいつまでもそばにいていい今すぐ行方をくらまそうレディー何も言わないでハニー僕の手を取ってくれ君以外に考えられないだけ Baby あの頃みたいに恋がしたいかき散らしてゆく踊り続けるレディー笑わないで聞いてハニー見つめ合っていたくて君と二人行ったり来たりしたいだけ Baby 子供みたいに恋がしたいかき散らして